이 국장님. 네. 국민의힘이 이 포고 기간에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10개월의 당원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네. 아마 이 광역단체장을 이렇게 징계한 게 거의 이례적인 일이죠. 그렇죠. 윤리위를 열어서 윤리위가 주체가 돼서 징계를 한 건 처음이에요. 예. 홍준표 대표가 이미 2015년도에 징계를 받았는데 그때는 자동으로 그냥 징계가 돼버렸어요. 당원권 정지.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었는데 그렇죠. 그때 당시는 기소만 되더라도 당원권이 자동으로 정지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기소된 상황에서 당원권 정지가 되고 2017년도에 무죄로 형이 확정되면서 또 자동으로 복권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윤리위가 자체 이 징계위를 열었고 또 소명도 듣고 하는 징계 절차를 밟아서 지금 징계를 받은 건 처음이죠. 예. 이준석 전 대표는 1년의 당원권 정지를 받았고, 네. 그 수해 복구 현장에서 실현을 한 김성원 의원은 6개월의 당원권 정지를 받았는데, 왜 10개월을 했나요? 일단 김성원보다는 조금 더 많고 이준석보다는 적습니다. 그 중간 정도로 딱 중간 정도로 됐고 김성원보다 높은 건 김성원은 막말만 했어요. 망언만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홍준표는 두 가지를 했죠. 뭐냐면 망언도 했죠. 내가 그거 갖고 지금 트집 잡는 걸 내가 사과할 줄 알아? 뭐 이렇게 고압적으로 한 발언이 김성원의 발언처럼 이렇게 발언 자체가 문제지만 문제는 골프도 쳤어요. 네. 자기 그 대구시 공무원들은 그 전날부터 사실상 비상대기를 하고 막 그 대비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골프라는 행위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윤리위에서는 두 가지 22조와 4조 골프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위와 명예, 실추 또는 국민정서에 떨어지는 언행과 행위 이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서 김성원보다는 높게 했는데 10개월이 다 따져봤어요. 9, 10, 11, 12 딱 따져봤더니 내년 4월하고 플러스 1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총선 바로 예. 끝난 1개월까지로 이렇게 예, 징계를 내렸어요. 그렇죠. 총선 사실 때까지 조금 좀 자제해라 발언을 뭐 이런. 홍준표 시장이 민심에 맞서려는 태도를 보인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아마 홍준표 시장이 사과를 한 것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 아닌가. 처음이에요. 진짜 처음입니다. 저도 아무리 뒤져봐도 물론 왜 이 돼지 발정제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 경선 나왔을 때 그게 다시 얘기가 되니까 이 부분적 사과는 했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지는 않았고 뭐 친구들이 다 한 일이다 하면서 약간 돌려서 우회적으로 사과를 했지만 그것과 달리 이번에는 나흘 만에 언론들은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나흘이나 지나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홍준표 시장을 아는 사람들은 나흘 만에 전격적으로죠. 전격적으로 사과를 했죠. 볼때처럼 달라든다고 내가 사과할 줄 아느냐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사과를 하고 과하지욕이다. 가랭이 밑에를 기어가는 그런 욕을 당했다 뭐 이렇게 올렸다. 그것도 또 삭제를 했어요. 이게 참 어저께도 윤리위원장한테 기자가 물어봤어요. 과지욕이라고 쓴 것도 좀 참 이 징계가 올라가는 어떤 계기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사실 이게 홍준표 시장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남자면 깨끗하게 딱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사과하고 그래 내가 자숙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징계가 안 할 줄 알았나 봐요. 징계위에서 징계를 개시하겠다 하니까 그 다음날로 바로 과하지욕 즉 사타구니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지옥을 참는다. 옛날 중국의 한신이 그런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욕되더라도 나중을 위해서 참고 큰 일을 있다. 위해서 잠시 후 권력을 참는다 뭐 그런 참고 뜻 있다. 내가 뭐 죄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비춰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사실 비판 가중됐고 또 그것도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10개월 당원권 정지 이게 홍준표 대구시장한테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적지 않은 타격이 오는 건 사실 아닙니까?
총선에서 어떻게든 자기의 영향력을 좀 행사를 하고 자기 사람을 공천을 시켜야 지금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장 하자고 내려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그렇죠. 2027년까지는 시간이 남으니까 그 틈에 또 대구에 가서 좀 그 시간을 보내면서 있다가 지금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당내에 자기 세력을 심어야 하는데 당신 총선 끝날 때까지 입 꼭 다물고 있어. 이렇게 지금 명령을 내린 거나 다름없잖아요, 당에서. 그렇죠. 대구시장 간 목적은 두 가지죠. 하나는 TK의 적자다. 예. 난 경남도지사를 했잖아요. 근데 나는 대구 출신인데 경북 출신인데 경남도지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의 가장 큰 대주주라고 생각하는 TK에 내가 원래 적자야라는 걸 인지시키기 위해서 대구시장으로 간 거고, 두 번째는 그럼으로써 TK 지역의 공천권, 공천권을 자기가 쥐락펴락 해보겠다. 그런데 그 발언, 그 일환으로 50%는 다 갈아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렇죠. 큰 소리 빵빵 빵빵 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당원권 정지는 바로 그런 점에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나서지 못하게 만드는 사실 이유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또 역시 홍준표입니다. 어저께요. 그 왜 자기 지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청년의 꿈 지지자들 그 커뮤니티에서 아니 뭐 이제 국민의힘에 지지하고픈 정치인이 아무도 없어졌어요. 뭐 시장님 뭐 이렇게 지지자가 얘기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썼어요. 발언권은 정지되지 않았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 뭐 그런 자신감을 보였지 않습니까? 독고자인 스타일 아닙니까? 그렇죠. 독불장군이죠. 그렇죠. 홍준표라는 그런 정치인은 정말 다른 어떤 정치인이 그 반의 의혹이나 혹은 혐의가 만약 있으면 무너졌을 텐데, 생각해보세요. 별의별 정말 설화와 별의별 이 혐의와 별의별 법정 그 구속 이런 이 험난한 상황들을 다 해치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자신 있다 이거죠. 네. 잡초 같은 생명력을 가진 정치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총선까지 뭐 이번 열려 있습니다만은 당원권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정치적 언사를 했다가 문제가 되면은 그게 가중처벌이 되지 않습니까? 이번의 경우도 홍준표로서는 자기 정치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몸을 팍 숙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도 때를 기다릴 겁니다. 말을 지금 바로 안 하고,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뭐 예를 들자면 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뭐 당이 좀 혼란스러울 때 한마디 하면서 이제 또다시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몫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아마 뭐 지금 내년 제가 진짜 추측컨대 올 한 하반기 한 10월달 11월달에는 또다시 등장해서 뭐 감나라 회나라 또 훈수를 두겠죠. 그러나 지금 김기현 대표와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김기현 대표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비대위 얘기를 하고 나섰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임 고문직까지 회촉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김기현 체제가 계속 된다면은 이번의 경우도 김기현 대표가 이 문제가 터지니까 18일 날 진상조사를 지시를 바로 했고, 그리고 징계위에 회부를 시킨 거 아닙니까? 윤리위원회.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도 섣불리 나서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중징계 받으면은 아예 이번의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제명까지. 여권 핵심부에서 제명까지도 거론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준표로서는 이거 큰일 났구나. 자기가 제명돼 버리면은 뭐 대권 꿈은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몸을 숙여서 수해 복구 현장 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거기다 대권에 나오더라도 이 문제가 또 계속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년 총선 결과 여부에 따라서 홍준표의 영향력, 그러니까 대구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경우 홍준표가 아무리 뭐 천하의 홍준표지만 나머지 3년을
계속 자신의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을까라는 건 지켜봐야 될 문제이죠.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TK에서 뭐 본인의 어떤 공천과 관련한 영향력은 뭐 거의 소멸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본인이 살려면은 TK 뭐 공무원이니까 선거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음으로 양으로 지원해갖고 TK에서 완승을 거둬가지고 내 공이다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홍준표 시장의 10개월 당원권 정지, 아마 전직 대표를 2번이나 지내고 대권 후보를 2번이나 했고 광역단체장을 지금 2번째 하고 있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에 본인 스스로가 적장자라고 하고 있는 사람을 당원권 정지를 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뭐 김기현 대표의 뜻도 있겠지만 여권 핵심부의 의중도 거기에 실려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저렇게 민심과 동떨어지게 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홍준표 시장의 그런 행태를 보고 많이 돌아선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국민의힘 출신 이 광역단체장들이 다 말썽을 지금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 강원지사 김진태도 그렇고 충북지사 김용환이도 그렇고. 네. 예. 김영환 지사도 사실상 이번에 좀 이 적극적인 어떤 그런 행정을 늘 부르짖었던 분이 왜 이번 그런 수해 참사에서 그렇게 뒤늦게 이 대처를 해서 구설에 오르는지도 발언도 좀 막말을 했어요. 네. 내가 간들 그것이 상황이 나아지느냐 이런 식의 어떤 발언도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중앙정치에서 거물로 이렇게 있다가 뭐 시장이다 지사다 하고 있지만 성에 안 차는 것이죠. 내가 와서 잠깐 더 도약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것이지 내가 무슨 지사 시장할 군번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거기 가서 시민 도민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겠다는, 마지막 자기 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 같아도 저렇게 죽을 쓰는데도 지지율이 지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생각들을 국민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 국민의 의원들도 대부분 무슨 장관,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 여성을 가서 편안하게 이 대우받고 그렇게 지내겠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있지를 않는 거, 그거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의도 정치의 폐해 중에 하나죠. 한 3선쯤 되면 이게 공천을 안 줄지도 몰라. 잠깐 나갔다 오자라는 생각으로 네. 지자체 도전해서 그러면 거기서 또 몇 년 있다가 다시 여의도로 돌아오거나 아니면은 뭐 대선에 도전하거나 이게 패턴이 돼 있어요. 삼선한 의원들의 정치적 피난처가 지자체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공감을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